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3장 운동과 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힘에 대해서 배우고 힘의 종류, 근력, 중력, 마찰력까지 배우고 끝이 났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힘의 종류 남은 부분 배워보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힘의 종류 복습만 살짝 해보면, 자, 근력은 별거 없었죠.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자, 근데 이 중력 가속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 물체 질량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했고, 요 숫자 알아두라고 했죠. 약 9.8 m/s 제곱이다. 자, 요 크기의 가속도를 갖는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무게를 구하는 공식, 우리 뉴턴의 제2법칙이 F는 ma였잖아요. 그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여기서 이 무게도 힘이기 때문에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라고 해서 W는 mg,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찰력을 배웠는데, 자, 마찰력은 이 물체의 운동 방향에 반대되는 힘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했고요. 이 마찰력 크기, 이 공식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다. 자, 이 공식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지 마찰력이랑 운동 마찰력도 배웠죠.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물체가 운동할 때는 발생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 자, 이 정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물체의 작용력을 증가시키면 이 마찰력도 똑같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지 상태에서는 마찰력과 작용력의 크기가 같다. 자, 그리고 이 마찰력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마찰력이 작아진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뒤에서 미끄럼 마찰력, 구름 마찰력 이런 말씀드렸고, 이렇게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지만 꼭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죠? 이렇게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정성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힘의 종류 복습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네 번째 항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력은 저항력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항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유체 내에서 움직일 때 이 움직임에 저항하는 힘, 요거를 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유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유체는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 우리가 흐르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고체를 제외하고 이 액체랑 기체가 이 유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체 내에서 움직일 때 이 움직임에 저항하는 힘, 공기 저항 같은 거죠. 요거를 항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항력의 크기는 이런 것들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체의 밀도. 자, 항력은 유체의 밀도에 비례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에 비례한다. 자, 여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물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유체의 밀도부터 보시면, 자, 밀도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부피 안에 물질이 얼마나 차있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피가 있는 이런 상자가 있어요. 똑같은 부피인데 여기는 공기 입자가 이렇게 한 5개 들어있다 라고 하고, 여기는 한 10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부피지만 요 질량이 다르겠죠. 얘가 더 많이 차있기 때문에 밀도는 요게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항력은 유체의 밀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공기 입자가 많다는 거는 당연히 공기의 저항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항력은 밀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에 비례한다. 자, 상대 속도라는 거는, 자, 얘도 속도긴 속도인데 상대적인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물체가 있으면 두 물체의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데, 자,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라고 하면, 자, 물체의 속도 빼기 유체의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속도의 차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유체의 속도가 0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람을 생각하면 돼요. 바람의 속도가 0이다. 바람 불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잔잔한 바람도 없고 요 물의 흐름도 없고, 이 상태에서는 이 물체의 속도가 그냥 상대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죠? 빠르게 움직일수록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다 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만약에 속도가 0이 아니고
존재한다고 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배가 뭐 한 10m, 10m/s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의 저항력이 5m/s, 공기가 5m/s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면, 자, 우리 속도는 방향을 가진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방향을 가진 벡터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의 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친다면, 이 공기의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체의 속도 빼기 유체의 속도, 10 빼기 마이너스 5를 하면 15m/s. 이게 상대 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강하게 불수록 당연히 저항을 많이 받는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에 이 항력이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항력은 세 번째로 물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얘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바람 이쪽으로 불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통과하는 거랑 요렇게 통과하는 것 중에 당연히 요렇게 통과하는 게 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겠죠. 좀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요 물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서 항력은 유체의 밀도,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 물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항력은 파도와 같이 물과 공기의 접촉면에서 형성된 난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자, 난류라는 거는 불규칙한 유체의 흐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우리가 뭐 물의 저항력, 공기의 저항력 이런 것도 있지만 파도는 뭐 공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얘도 우리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파도와 같은 요 난류에서도 항력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항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압력 보시면,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당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은 면적 분의 누르는 힘이다. 그렇죠?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압력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딘가에서 떨어질 때,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맞을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압력이 높을수록 더 아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압력을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누르는 힘, 이 힘을 감소시키는 건 어렵고요. 우리는 면적을 넓힘으로써, 이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압력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우리 유도에서 낙법. 자, 낙법은 우리가 넘어질 때, 떨어질 때 덜 아프게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낙법이 우리 신체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신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을 넓혀서 이 압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술이고요. 자, 그리고 권투에서 상대방의 주먹을 맞을 때 비켜 맞도록 동작을 취해서 이 받는 압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만약에 힘이 똑같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렇게 그냥 정통으로 맞는 거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껴 맞는 거. 자, 우리가 정통으로 맞으면 이 부분만큼 이 면적이 되고요. 그리고 비껴 맞으면 여기까지, 요만큼이 면적이 되죠. 그래서 이 면적이 넓어지면서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권투에서 면적이 넓은 글러브를 사용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면적이 넓은 거를 사용해서 압력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맨손으로 하면 이 면적이 작으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다치기 쉽기 때문에 권투에서 이 글러브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섯 번째는 지면 반력입니다. 자, 지면 반력이라는 거는 지면의 반작용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면의 반작용력. 자, 그래서 이거는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우리 물체 또는 우리 사람이 지면을 누를 때, 저 발로 지면을 누르죠. 그러면 우리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지면도 우리 물체, 인체를 밀어 올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르니까 지면도 우리한테 힘을 가하는 거죠. 이게 지면 반력이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문제에서 맨날 물어봅니다. 물체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지면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지면 반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 여러 가지 운동 역학적 분석 방법들, 거기서 이 지면 반력 분석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아주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자, 일곱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곱 번째 힘은 부력입니다. 부력. 자, 부력은 쉽게 말해서 물에 뜨게 하는 힘이에요. 물에 뜨는 힘. 자, 이 부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시간에 운동 역학의 역사 배울 때 아르키메데스가 이 부력의 원리를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그 왕이 자기 왕관이 진짜 금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아르키메데스한테 명령을 내렸다.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갔어요. 그죠? 목욕탕에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물이 넘치더라. 그거를 보고 아, 이거다 싶어서
알몸으로 뛰쳐나가서 유레카를 외쳤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부력은 물에 뜨는 그런 힘입니다. 자, 그러면 부력이 왜 생기는지 보시면, 자, 부력은 유체에 잠긴 물체와 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아까 밀도 말씀드렸죠? 자, 밀도는 아까 부피분의 질량이라 했습니다. 그죠? 단위 부피당 질량.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인데, 자,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요.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물의 밀도, 그리고 식용유의 밀도가 있습니다. 자, 물은 밀도가 1g/ml예요. 그래서 1ml당 1g이 들어있다는 거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1ml에 0.9g이 들어있습니다. 저 물의 밀도가 더 크죠. 그래서 물이 가라앉고요. 물이랑 식용유는 섞이지 않으니까 이 식용유는 이렇게 물이랑 섞이게 되면 물 위에 뜨게 된다. 그렇죠? 가벼운 게 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체의 밀도가 유체의 밀도보다 작으면, 그렇죠? 물체의 밀도가 더 작다고 하면 얘는 유체 위로 뜨겠죠. 그래서 위로 뜨는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력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부력은 이렇게 물에 뜨게 하는 힘이라고 했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를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력의 크기도 나와 있는데, 부력의 크기는 이런 것들에 비례한다. 자, 이런 거 잘 봐야겠죠. 자, 부력의 크기는 첫 번째, 유체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 자, 요거 얘는 이미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되고, 자, 아까 우리 항력, 공기 저항, 항력을 배울 때는 항력이 유체 밀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 물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부력은 요 세 개에 비례하는데, 자, 유체의 밀도에 비례한다. 자, 이 부력이라는 게 요 컵에 담겨있는 유체가 있고요. 유체에 떠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력은 요 유체와 물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이 물체는 물에 뜨기가 쉽겠죠. 그죠?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물에 뜨기 쉽다. 부력이 커진다. 그래서 유체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체에 담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한다. 자, 요거를 더 깊숙이 넣을수록 부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여름에 물놀이를 갔을 때 여름에 튜브나 구명조끼를 가져가요. 그죠? 그래서 물에서 놀다가 괜히 이렇게 눌러봅니다. 구명조끼를 물속으로 넣어봐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구명조끼가 뽕 하고 올라오죠.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체의 부피, 많이 잠길수록 강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게 부력의 크기랑 비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력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에 비례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집니다. 자, 유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하는 실험이 있어요. 자, 이렇게 냄비가 있고 끓이는 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요 탁구공, 찌그러진 탁구공을 넣어요. 자, 그러면 얘가 요 뜨거운 열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 탁구공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커진 거죠.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 자, 근데 이때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아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지고요. 밀도가 작아지면 부력의 크기 작아지겠죠. 비례하니까.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부력도 작아진다. 크게 작아진다는 것까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자, 아르키메데스가 자기가 들어갔을 때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좋아한다고 했죠. 요 물이 넘치는 거. 자,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밀어낸 만큼의 유체의 무게와 같다. 요 부력의 크기. 이거는 이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겁니다. 밀어낸 만큼의 유체의 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한테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아르키메데스가 이만큼 들어갔을 때 넘치는 물의 무게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 부력이 작용하는 부력 중심의 위치는 수중에서의 자세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부력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무게 중심 배웠잖아요. 그죠? 이 물체의 각
질량, 모든 점들의 무게가 작용한다. 그죠? 근데 이 무게가 평형을 이루는 지점, 거기를 무게중심이라고 했는데, 자, 부력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 그러니까 이 부력중심도 당연히 수중에서의 자세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무게중심도 우리 자세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부력, 이렇게 뭐 비례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고, 요 온도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뭐 부력중심의 위치도 변한다. 이런 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마지막 힘은 양력입니다. 양력. 자, 양력은 우리가 보통 요 비행기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자, 이 비행기를 보시면 우리 앞에서 봤던 많은 힘들이 작용을 합니다. 자, 비행기가 이쪽으로 갈 때, 자, 이쪽으로 항력, 그죠? 공기의 저항이 발생하죠. 항력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는 중력을 받습니다. 그죠? 당연히 중력을 받고, 그리고 요 위쪽으로 바로 이 양력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양력이라는 거는 물체 주위에 유체가 흐를 때 유체 흐름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요거를 양력이라고 합니다. 자, 유체 흐름 방향, 즉 항력의 방향이죠. 공기가 이렇게 가니까 요 흐름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작용한다. 꼭 양력이 이 위쪽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요 위쪽으로 작용을 하죠. 어쨌든 요 수직 방향, 항력 방향, 유체 흐름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양력이다 라는 거고, 이 양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비행기가 이동하는 방향, 요거랑 요 유체 흐름 방향, 요거는 평행하기 때문에 뭐 요것도 수직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비행기, 새 등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양력 때문이다. 이렇게 위로 뜨는 힘 때문입니다. 자, 양력은 대체 왜 발생하냐? 자, 양력이라는 거는 형태의 비대칭성, 회전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형태의 비대칭성. 자, 비행기 날개를 잘 보시면, 자, 지금 이 비행기 날개를 확대를 한 거예요. 얘가 대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이고요. 이 비대칭성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회전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는데, 자,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양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우리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거랑 베르누이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원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이 양력을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떤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 이 비행기를 보시면, 자, 요 날개를 지금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때 이 비행기 날개 모양이 비대칭적이라고 했죠. 이 비대칭성 때문에 이 공기의 하강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공기가 흐른다고 하면 요 날개를 따라서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흐름이 발생을 해요. 이쪽 아래 방향으로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력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미는 힘이 발생을 한다. 그죠? 반작용으로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힘, 요 양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베르누이의 원리 가볼게요. 자, 베르누이의 원리로 설명하는 양력입니다. 자, 베르누이의 원리라는 거는 요 유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고 유체의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유체의 속도, 요 공기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한다면 압력이 낮고요.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다. 반비례한다는 거죠. 빠르면 낮고 느리면 높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원리로 이 양력을 설명하는 건데,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이제 양력을 이렇게 배웠고, 이 설명이 양력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유체의 흐름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우리 공기 방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공기 방울은 똑같이 날개로 진입해서요, 똑같이 나옵니다. 동시에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동시에 나온 게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밑에 같은 경우는 날개 아래쪽의 공기는 비교적 똑바로 이렇게 가죠. 자, 하지만 날개 위쪽의 공기는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동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근데 얘는 똑바로 가고 얘는 삥 돌아서 가니까 누가 더 빨리 가야겠어요? 얘가 더 빨리 가야겠죠. 그죠? 삥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속도가 빠르다. 이 공기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죠? 근데 속도가 압력이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위쪽은 압력이 낮다. 그리고 아래쪽은 압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미는 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미는 힘이 발생한다. 이게 양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별 문제될 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베르누이의 원리,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아래에서 위로 양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앞에서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랑 베르누이의 원리를 통해서 양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격각, 받은 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공격각이라는 것도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일조를 해요. 자, 공격각이라는 거는 비행기 날개의 앞면이 비행기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약간 들려있다. 그래서 이 각을 공격각, 받은 각이라고 한다는 건데,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비행기 방향이 이쪽이죠. 요게 진행 방향인데 여기에 비해서 날개가 살짝 들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각도, 요 진행 방향이랑 요 날개 사이의 각도를 받은 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 공격각이 어떤 역할을 하냐? 자, 공격각이 공기의 하강 흐름을 증가시킨다. 그죠? 날개가 요렇게 있는 것보다 요렇게 있으니까 요 공기의 하강 흐름을 더 잘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아래쪽으로 흐르도록.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한 양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더 강하게 해주니까 반작용으로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는 힘, 양력이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격각이 날개 윗면의 공기 흐름을 가속시켜준다. 그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음으로써 공기를 가속시켜준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양력을 발생시킨다. 자, 어쨌든 공격각이 양력을 발생시킨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 최적의 공격각은 항력분의 양력이 최대일 때의 각도이다. 자, 생각을 해보면 요 받은 각, 공격각이 양력을 발생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요 받은 각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날개를 점점 더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유체의 흐름, 얘는 항력을 발생시키잖아요. 그죠? 항력. 요 항력이 너무 커집니다. 그죠? 딱 봐도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생겼죠. 그래서 너무 커지면 안 되고요. 너무 작아도 안 된다. 그래서 최적의 공격각은 항력분의 양력이 최대일 때의 각도입니다. 그죠? 항력이 작고 양력이 최대인 각도. 요거를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격각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마그누스 효과가 나옵니다. 자, 마그누스 효과는 자,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 아까 양력이 형태의 비대칭성, 회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는데 자, 형태의 비대칭성, 요 날개가 비대칭이라고 했죠. 요건 배웠고요. 이 양력은 회전에 의해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누스 효과를 보시면 자, 마그누스 효과로 가마찬 축구공이 휘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마차게 하는 거 있죠. 근데 공이 이렇게 쭉 가다가 쪽으로 휘어집니다. 요거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자, 공을 가마찬다. 그러면 공에 회전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죠? 오른발 잡이가 이렇게 차면 이쪽 방향으로 공이 회전을 합니다. 그죠? 근데 공은 이쪽으로 날아가니까 요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게 항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 보시면 자, 요쪽 방향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요 공기의 흐름이랑 요 공이 회전하는 방향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둘 다 이쪽으로 가죠. 자, 그리고 반대쪽 이쪽은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 공기의 흐름 방향이랑 이 공이 회전하는 방향이랑 반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 공기의 흐름이 얘한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유체 속도가 낮다고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유체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유체 속도랑 압력이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은 압력이 낮다. 그리고 이쪽은 속도가 느리니까 압력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힘은 어디로 작용하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그래서 요거를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요 현상을 우리가 마그누스 효과라고 하고 요 힘을 마그누스의 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마그누스의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날아가다가 이렇게 휘어진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양력을 이렇게 마그누스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물체가 회전을 하면서 유체를 지나갈 때 물체 외부에 압력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이 휘어진다. 이게 마그누스 효과고요. 자, 이 축구공을 감아차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공이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것들은 거의 다 마그누스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커브볼로 투구된 야구공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 얘도
마그누스 효과가 발생하고요. 뭐 사이드 스핀이 가해진 탁구공,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회전, 탑 스핀이 걸린 테니스 공이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 자, 마지막 예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탑스핀이라고 하면 지금 공을 이쪽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공기 방향은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위쪽 같은 경우는 이 공이 회전하는 방향이랑 공기의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은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속도가 높다. 그죠? 그리고 압력은 반비례하니까 얘는 압력이 낮고 얘는 공기의 압력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마그누스 효과다. 그래서 이 회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력, 마그누스의 힘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힘의 종류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다 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1번, 힘의 3가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힘의 3요소 배웠습니다. 힘의 크기, 그리고 힘의 방향, 마지막은 힘의 작용점이었어요. 그렇죠? 힘의 작용 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2번,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힘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 그죠? 힘은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고, 그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바꾼다. 속도와 방향을 바꾸는 그런 거를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힘의 3요소는 크기, 방향, 작용점. 그죠? 3개 맞고요. 3번,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그죠? 우리 뉴턴이랑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런 단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힘은 크기가 0보다 큰 스칼라 양이다. 자, 힘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라고 했죠. 그죠? 힘은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다. 자,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터 퍼 세크. 이거는 속도 또는 속력의 단위입니다. 그죠? 힘은 뉴턴, 그리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걸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얘가 1번이 답이고요. 2번, 힘은 벡터.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력도 힘이고요. 4번,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죠? 우리 인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근력이 내력이고요. 나머지 뭐 중력, 마찰력 이런 것들은 외력이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힘의 단위는 뉴턴 맞고요. 힘은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 자, 힘은 아까 벡터라고 했죠. 우리 벡터는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때 평행사변형법, 삼각형법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합성 그리고 분해도 가능합니다. 그죠? 벡터는 분해. 우리 수직 성분이랑 수평 성분 분해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힘이 작용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 자, 얘가 틀렸죠. 우리 힘이 작용한 그 방향대로 가속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그 힘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가 증가한다. 그죠? 우리 가속도 법칙, 뉴턴 제2법칙 A는 m분의 F 배웠습니다. 그죠? 요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가속도도 증가하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100m 달리기 경기에서 80kg인 선수가 출발 3초 후 12m/s 속도가 되었다면 달리는 방향으로 발휘한 평균 힘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어떻게 구하죠, 이거? 자, 어떤 정보가 있나요, 문제에서? 질량이 지금 80kg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린 시간 나왔고요. 속도가 나와 있죠. 그죠? 시간이랑 속도. 자, 그러면 우리 이 힘의 크기를 구하려면 F는 ma, 요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자, 질량은 지금 80kg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요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 3초 후 12m/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는 속도가 얼마죠? 당연히 0이죠. 출발하기 전에. 근데 3초 후에 12m/s가 됐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우리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속도죠. 그죠? 그래서 요 시간 3초고요. 그리고 속도 변화는 12 빼기 0 해서 12m/s다. 자, 그래서 얘는 4m/s다.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는 4m/s 제곱. 그래서 곱해주면 320kg m/s 제곱이 되죠. 근데 답이 뉴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1뉴턴이 1kg m/s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20 뉴턴.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F는 ma. 문제에서 이걸 쓰라고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있는 질량, 속도, 시간을 통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보기에서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에너지이다. 자,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은 맞죠? 이게 힘인데, 자, 에너지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 6장에서 배울 거예요. 6장에서 배울 내용인데, 이 힘과 에너지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결정된다. 자, 우리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단위는 뉴턴이다. 그죠? 힘의 단위 뉴턴. 리을 크기를 갖는 스칼라이다. 자, 힘은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다. 그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7번. 인체의 물리량과 물리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다. 자, 킬로그램은 무게가 아니라 질량의 단위라고 했죠. 그죠? 틀렸고요. 2번. 질량은 스칼라이고 무게는 벡터이다. 그죠? 우리 질량이 스칼라, 무게는 벡터. 무게는 힘이기 때문에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3번. 무게중심의 위치는 자세와 상관없이 항상 인체 내부에 있다. 자, 무게중심의 위치. 얘는 항상 인체 내부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세에 따라서 우리 인체 밖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 틀렸고요. 4번. 질량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척도로 장소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자, 질량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척도. 자, 얘는 맞습니다. 자, 우리 관성.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일정 속도로 운동하려고 한다. 이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질량이 클수록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량은 관성의 척도 맞긴 한데, 자, 장소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질량은 어딜 가든 다 똑같아요. 그죠? 무게가 장소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중력은 우리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어느 정도는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게 아닙니다. 자, 1번 답이겠네요. 자, 2번.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다. 자, 중력. 우리 무게는 W는 mg라고 했죠. 그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죠? 요 질량에 무게가 비례를 하죠. 3번 맞고요. 4번. 인체나 물체를 지구 중심을 향해 끌어당기는 힘이다. 자, 이것도 중력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죠. 자, 9번. 마찰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마찰력의 크기는 마찰 개수와 접촉면의 수평으로 가해진 힘의 곱이다. 자, 우리 마찰력 크기 공식 제가 외워야 된다 했죠. 마찰력 크기는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수직 항력. 자, 근데 접촉면에 수평으로 가해진 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수직 항력은 접촉면에 수직으로 가해진 힘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르죠? 수평이 아니라 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접촉면의 형태와 성분은 마찰 개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우리 접촉면의 형태, 성분, 아스팔트인지 얼음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마찰 개수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작다. 자, 이거 아니죠? 우리 최대 정지 마찰력. 요 그래프에서 여기 작용력 그리고 여기 마찰력이라고 하면 이 정지 상태에서는 작용력이랑 마찰력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마찰력이 작아진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움직이기 직전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크다고 해야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 자, 마찰력. 얘는 저항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추진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꿀팁인데, 자, 문제에서 뭐 제공할 수 없다,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경우가 많아요.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는 원래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요게 정답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만 살짝 바꾸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말을 지어내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할 수 없다,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틀린 경우가 많다. 자, 100% 그런 거 아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싶을 때 그 찍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옳은 것은 2번이다. 자, 10번 마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마찰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죠. 1번 마찰력은 저항력 또는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 맞고요. 2번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형태, 성분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3번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에 가한 수직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죠? 접촉면에 가한 수직 힘, 이게 수직 항력이었죠. 얘도 맞고요. 4번 마찰력은 접촉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며 물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이게 아니죠. 자, 마찰력은 접촉면과 평행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 접촉면에 평행하게 작용을 하지만 이 물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틀려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도 마찰력에 대한 문제죠. 마찰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작용될 수 없다. 자,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지 않다, 이런 거는 틀렸을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 틀렸고요. 2번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 그죠?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잖아요. 말 그대로 얘가 더 큽니다. 그리고 3번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4번 마찰력은 마찰 계수와 접촉면의 수직으로 작용한 힘, 요 수직 항력의 곱으로 구한다. 자, 얘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다. 자, 12번 얘도 마찰력에 대한 문제예요. 옳은 것은 1번 아스팔트 도로에서 마찰 계수는 구름 운동보다 미끄럼 운동일 때 더 작다. 자, 마찰 계수는 미끄럼 운동이 구름 운동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찰력이 더 커요. 그래서 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마찰력은 물체 표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관계가 있다. 그죠? 이 물체 표면, 접촉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수직 항력과 당연히 관계가 있죠. 3번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작다. 아니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더 큽니다. 그죠? 틀렸고요. 4번 마찰력은 물체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기에서 항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항력 기억 육상의 원반 투사 시 최적의 공격각은 양력분의 항력이 최대일 때의 각도이다. 자, 공격각 얘는 양력분의 항력이 아니라 항력분의 양력, 요게 최대일 때의 각도예요. 그죠? 우리 항력이 작아야 되고 양력이 커야 이 물체가 뛰기 좋겠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니은 야구에서 투구 시 공에 회전을 넣어 커브 구질을 만든다. 자, 야구공 커브 구질을 만드는 거. 자, 이거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항력과 관련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커브공, 이거는 항력이 아니라 우리 방금 봤던 양력, 마그누스의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력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요. 디귿 파도와 같이 물과 공기의 접촉면에서 형성된 난류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그죠? 우리 항력은 공기에 의한 항력, 그죠? 그리고 액체, 물에 의한 항력이 있고요. 이렇게 파도처럼 난류에 의한 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리을 날아가는 골프공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우리 항력 세 가지에 비례한다 했죠. 유체의 밀도, 그리고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 그리고 이 단면적에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옳은 설명이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양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찰력 그리고 양력이 가장 많이 나와요. 좀 어렵지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된다. 알겠죠? 마찰력이랑 양력. 자, 14번 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양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양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반대 방향이 아닙니다. 2번 양력은 베르니 원리로 설명된다.
했죠? 우리 베르누이 원리랑 작용 반작용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양력은 형태의 비대칭성, 회전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쪽 우리 형태의 비대칭성, 비행기 날개 말씀드렸고요. 회전, 마그누스 효과 배웠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양력은 물체 중심선과 진행하는 방향이 이루는 공격각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죠? 요 공격각이 또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기의 기역 니은에 알맞은 내용으로 연결된 것은, 자, 얘는 그림 보니까 마그누스 효과에 대한 문제예요. 자, 투수가 야구공을 톱스핀으로 회전시켜서 카브볼을 던졌을 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투구 방향이 이쪽이죠. 지금 공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류선, 요 공기 방향은 이쪽으로 흐르겠죠. 자, 근데 지금 회전 방향은 이쪽입니다. 공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이 위쪽과 아래쪽의 속도를 비교해봐야 돼요. 속도. 자,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이 기류선, 공기의 흐름이랑 이 회전 방향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속도가 낮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이쪽 같은 경우는 이 공기의 흐름 방향, 그리고 공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빠르다. 아시겠죠? 자, 우리 속도가 낮으면 반대로 압력은 높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쪽은 압력이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그누스의 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보시면, 자, 기역은 속도가 낮고 압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거 고기압이겠죠. 고기압. 그리고 속도는 낮다. 그래서 가속이 아니라 감속, 낮은 거니까 감속이겠죠. 그래서 고기압 대 기류 감속이고요. 1번 아니면 1번이에요. 1번. 그 니은도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가속이고 압력이 낮다. 저기압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그누스 문제 나오면 우리 이 공기의 흐름 보고 속도가 어디가 빠른지, 압력이 어디가 큰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그림의 야구 투구에서 공의 회전 방향과 마그누스의 힘의 방향이 다르게 연결된 것은, 자, 얘도 마그누스 효과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앞에랑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얘는 공의 회전 방향을 우리가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대신에 이 어디가 속도가 빠른지, 어디가 압력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공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바람이 이쪽으로 흐르죠.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이 고속이다. 그리고 이쪽이 저속이다. 자, 그러면 이쪽은 공기의 흐름이랑 공의 회전 방향이 똑같겠죠. 자, 그래서 공의 회전 방향은 A예요, B예요? 공기가 이렇게 흐르니까 공도 이렇게 휘어야겠죠. 이렇게 회전해야겠죠. 그래서 방향은 B가 맞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 아래쪽은 그러니까 이 공의 회전 방향, 그리고 공기의 흐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낮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공의 회전 방향은 B가 되겠고, 자, 그리고 마그누스 힘의 방향, 얘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마그누스의 힘 방향은 여기 니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B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마그누스 효과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은 레인에서 회전하는 볼링공이고요. 2번은 커브볼로 투구된 야구공, 3번은 사이드 스핀이 가해진 탁구공, 4번은 회전이 걸린 테니스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몇 번이 답이죠? 자, 1번이 답입니다. 1번. 1번이 틀렸고요. 자, 나머지 보시면 얘네들은 다 공중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양력, 마그누스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레인에서 회전하는 볼링공, 자, 얘는 우리가 레인에서 공을 굴리잖아요. 그죠? 근데 공에 스핀을 넣죠. 자, 근데 여기 볼링 레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공을 이렇게 굴려요. 여기 이렇게 볼링핀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한 여기까지는 이 레인에 기름칠이 돼 있습니다.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 기름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이 쭉 가다가 여기서는 이 기름을 발라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마찰력이 커지면서 공이 이렇게 스핀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양력 마그누스 효과와는 관련 없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얘는 빠르게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 법칙은,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면 가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자, 이 가속도, 우리 뉴턴의 가속도 법칙 있었죠?
A는 M분의 F. 그쵸?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이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면 가속도는 감소한다. 자, 이거는 뉴턴의 몇 법칙? 제2법칙이죠. 그죠? 1법칙은 관성의 법칙, 2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3번.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우리 관련이 없는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뉴턴의 세 가지 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1번.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한다. 자, 요게 우리 1법칙, 관성의 법칙이죠. 그리고 가속도는 물체에 가해질 힘에 비례한다. 요게 2법칙, 가속도의 법칙, F는 ma였고요. 3번. 수직 점프를 할 때 지면을 강하게 눌러야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요거는 3법칙이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좀 강하게 눌러야 지면이 우리를 높게 띄워준다. 그렇죠? 4번.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가 가진 가군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우리 나중에 배울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요거 정답 뭐죠?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 또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요 성질은 관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그리고 21번. 보행 동작에서 지면으로부터 보행자의 발에 가해지는 힘. 지면이 보행자의 발에 가는 힘은 요 지면 발력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22번. 복싱 경기에서 면적이 넓은 글러브를 사용하면 면적이 작은 글러브나 맨주먹보다 신체에 가해지는 과로를 분산시켜서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자,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건데, 자, 우리 복싱 경기에서 이 면적이 넓은 글러브 왜 사용하죠? 우리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압력은 우리 면적분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 그래서 면적이 넓은 거를 사용하면 이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800N 바벨. 자, 바벨 무게가 800N이라는 거죠. 이 바벨을 정지 상태에서 위로 올린 후 다시 정지시키는 벤치프레스 동작에서 바벨에 가한 시간, 수직힘 크기 그래프를 그린 거 고르라 했는데, 자, 정지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리고 이 상태에서 고정시킨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요 수직 힘, 들어 올리는 힘이 있죠. 요 힘의 크기랑 바벨의 무게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으면 고정됩니다. 그죠?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자, 근데 요 수직 힘 크기가 바벨 무게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바벨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수직 힘 크기가 요 바벨 무게보다 작으면 우리는 무게에 의해서 바벨이 내려올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죠. 정지 상태에서.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요 800N이랑 똑같을 겁니다. 저 바벨의 무게랑 똑같다가, 자,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리면 이 수직 힘 크기가 800N보다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 4번 이런 거 틀렸고요. 자, 위로 올린 후 다시 정지시키잖아요. 정지시키면 다시 이 수직 힘 크기랑 바벨 무게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정지 상태에서 힘이 800N이고요. 들어 올릴 때는 얘보다 더 커야 되고 다시 정지시킨다. 그래서 얘는 다시 내려오는 게 없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 기획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이 다르게 제시된 것은? 자, 이 문제는 부력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부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부력. 우리 부력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한다? 라고 했죠. 자, 부력은 유체의 밀도에 비례한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잠긴 물체의 부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체 밀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 온도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탁구공 이겠죠? 탁구공 찌그러졌던 게 뜨거워지면 팽창한다. 부피가 늘어난다. 자, 이렇게 되면 밀도는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이 커질수록 부력도 커진다. 자, 기억 보시면 신체 밀도 아니면 유체 밀도죠. 자, 우리 유체 밀도와
부력이 비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신체의 밀도가 커진다라고 하면 얘는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부력은 오히려 작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 니은이 올라갈수록 부력은 작아진다. 자, 신체 온도 아니면 물의 온도죠. 자, 근데 우리 유체 온도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갈 때 이 밀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부력이 감소하죠. 그래서 물의 온도, 유체 온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디귿은 수중에서의 자세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부력 중심의 위치, 요거는 자세 변화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리을, 얘는 뭐 부력은 물에 잠긴 신체 부피에 비례하여 수직으로 밀어올리는 힘이다. 위쪽으로, 그렇죠? 물에 잠긴 신체 부피, 여기에 비례해서 부력이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수직으로 떠오르는 힘이다. 이게 부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우리 3장 운동과 힘이 끝이 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4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